어떤 좀 계기가 있으셔서 그렇게 구의원 출마까지 결심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래저래 한 10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지금 뭐 활동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게 된 일들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활동가라고 부르는구나. 조금 더 뭘 붙이면 이제 시민활동가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내봤는데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 운동을 하는 거죠. 좋은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건데 한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안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환경 운동을 생각해 보면 환경 관련된 거 제가 요즘에 계속 해왔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나는 사람들 또 뭐 요 거리 정도. 예를 들면 요즘에 우유팩 작년 가을부터 해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카페들 한 9개 정도 네.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오고 봉사자들 오면 봉사자들하고 같이 이제 저기 뭐예요 이거 우유팩 잘라가지고 씻어가지고 널어가지고 말려서 이제 갖다 주거든요. 불임제지 쪽으로. 근데 이런 일을 사실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막 한 5, 6만 장씩 이거를 우유팩을 처리했으니까. 아니요. 그 지금까지 그 몇 달 사이에. 몇 달 사이에요? 왜냐면 카페가 여러 개니까. 네. 근데 이건 그냥 요 골목 하나의 아주 일부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고 조례가 되고 이러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모토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제가 하는 어떤 행동의 근거들이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하면 그냥 내가 하자. 저는 약간 이런 주의라 이거 시민사회 쪽에서도 이쪽에 좀 같이 들어와서 이 한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한계와 벽을 좀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말씀했는데 본인들은 안 하고 그럼 네가 해라 뭐. 약간 좀 주변에서 떠밀리신 것도 있으시군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써밀린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하자 해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시민사회 쪽에 이제 선배님들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10년 동안 또 이제 목회자로서 또 활동가로서 많이 애써 오셨는데 또 목회자 신분으로 여기 이게 구현에 출마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네네. 뭐 어떤 분은 뭐 의구심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괜한 뭐 비난도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 지역에 이미 지지난 지방선거 때 목사님이신데 구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분이 이제 경선에서 이제 떨어져서 더 나오지 못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별로 많이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도 일종의 그 지역 활동가를 하셨던 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선거까지는 이르지 못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영역, 예를 들면 교회면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든 아니면은 뭐 사람으로서의 교회든 간에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만이 목회인가? 혹은 목사는 목회만 하는 사람인가까지도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한 사람이 시민이고 나도 한 사람의 국민인데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가치로 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분이 목사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SNS에서 이런 목사들이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이제 평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쭉 쓰던 닉네임이 동네 은한 목사거든요. 동네 목사들이 정말 많이 있고 동네 은한 목사 길 가면 치이는 게 다 목사인데 목사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목회에 좀 더 충실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건물의 경계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서 세속의 삶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 거죠. 저는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구의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가장 생활에 밀착돼 있는 그런 정치 영역인 건데, 구의원은 겸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겸직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풀타임으로 이것들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서 조금씩 시간과 열정을 조절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시의원만 돼도 사실 불가능하고 겸직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구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전문 정치인의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은?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의원이라고 하는 건 구정을 감시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뭐 이런 역할들이 가장 큰 거겠죠. 조례를 제정하고. 그 지역의 필요를 맞게 또. 네,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사람들 얘기도 좀 가까이서 듣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있어 보면 구의원 만나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 지난 10년 동안 활동하시면서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제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우리 동네를. 저는 이제 관심이 조금 있으니까 누가 구의원인지 이제는 알거든요. 그래도 길에서 한 번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되게 작은 동네란 말이에요. 이게 뭐 엄청 큰 게 아니고, 제가 또 이 골목 구석구석을 원래 다니는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거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가까이에 있는 정치인이 누군가는 있어야,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저는 그 거꾸로예요. 국회의원은 절반은 국회, 절반은 지역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더 눈에 많이 띄고, 정말로 우리 눈에 많이 띄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반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 구의원은 정작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생활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이 있는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청원도 집어넣고, 네네. 촛불도 들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피켓팅이라든가 1인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간접 민주주의의 방식들은 생각보다 뭐 더 관심이 있거나 더 뭘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또 부족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열망들이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정치, 이 생활 정치 안에서 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려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의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뭐 아주 뭐 부유하거나 뭐 아니면 뭐 아주 뭐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동네를 잘 알고 그냥 뭐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주부든 뭐 전업주부든 아니면 무슨 뭐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야, 요번에는 저기 어디 어르신이 이번에 구의원 되실 때, 아 그래, 이번에 뭐 대학생 누군데 이번에 구의원이 됐대, 아 그래,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동네 은한 목사도 하나 정도 끼어 있어서 사람들과 정치라고 하는 약간 멀어 보이는, 그래서 막 관전하는 느낌의 그게 아니라 참여하는 느낌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게 적당한 뭐 비율인지 모르지만 뭐 목사님들도 뭐 의장 같은 것도 섬기시듯이, 네네. 어쩌면 그거에 대한 확장이 구의원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장이라고 하는 역할과 구의원의 역할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규모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필요한 어떤 역할들이 있고, 또 도시가 아닌 뭐 다른 지역에서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제가 하는 활동들 자체가 좀 생활에 밀착된 활동들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죠. 밟히는 게 많고, 야, 이거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할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약간 확장되거나 영역이 약간 옮겨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무슨 완전히 새로운 무슨 일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고, 대신에 조금 더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까 뭐 한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뭐 그 기독교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간사분이 또 다른 당의 구의원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네. 또 목사님도 또 지역에 오랫동안 밀착해 오시면서 활동하시면서 그 한계를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좀 구의원이면 좀 해결이 될까요? 아니 사실 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당연히 한계가 너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한 사람 뭐 구의회에 들어간다고 뭐가 뭐 엄청난 변화가 갑자기 나온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이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참여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바꿔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많이 생각하죠.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도전도 받고. 그렇지만 나는 늘 제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들을 굉장히 막 되게 흔한 표현을 막 쓰고 레토릭으로 사용하고 하지만 그게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상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방식의, 뭐 저는 이제 구의원이라는 자리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지만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자리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저는 이것들이 좀 확장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A를 B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무슨 뭐죠, 성시화라든가 뭐 봉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너무 좋은 가치들 있잖아요. 사랑, 생명,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두루 널리 좀 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제가 이번에 구의원을 준비하는 마음이랄까 그렇습니다. 기독교 일반 혹은 한국교회의 대략적인 이미지가 좋지도 않고 또 이제 목사로 대표되는 분들의 어떤 뭐 발언이나 행동들이 그 일반 뭐 대중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목사가 정치한다라고 하면 또 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거 걱정하고, 그 선거에 보면은 그 여론조사형 대표 프로필을 2개나 3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저기 목사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죠. 뭐 여기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저희는 교회 간판을 한 번도 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적 없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색깔을 내려고 애써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뭐 주민의 한 사람, 시민이라는 거창한 표현도 아니고 그냥 주민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필요한 역할들을 제가 그때그때 해왔을 뿐이고, 사람들도 저를 그래서 목사라고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가끔 뭐 맥주가 한잔하는 자리에도 뭐 저를 기꺼이 부르고, 뭐 제가 가서 뭐 한잔하면서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즐겁게 그들하고 소통하고, 또 지역에서 일할 때도 뭐 목사니까라고 하는 그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니지도 않고 늘 꽃바지에 핑크 남방 이런 것들을 즐겨 입으니까 별로 그런 허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게 우리 지역에서는 당연히 목사님이 하는 거, 그런 거 하시는 거 이상해요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목사님 같은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제 앞에서니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약간 당황스러웠던 건 SNS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거거든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야, 나 정말 해도 될까? 뭐 왜냐면 뭐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무슨 뭐 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SNS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무슨 정치야라든가. 근데 이게 이미 그 확증 편향 비슷하게 된 건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네. 거기서 댓글 중에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약간 그게 오히려 충격인 거고,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사람들이. 그게 박종현이라는 사람이, 박종현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을 특별한 사람의 영역으로 놓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인이라는 것들이 뭐 아주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도 다들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한데, 저는 일하는 목회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그것을 이야기를 꺼내고 계속 그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거창하고 거대한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건 없었어요. 왜 없냐면 저에게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한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하는 목회자를 약간 무브먼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현실이라는 걸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떻게 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정치 참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목사가 정치에 관여를 해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 저는 이거 완전 극혐입니다. 강단에서 특정 정당이 그런 이야기하고 뭐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뭐 누구 잘했니 잘못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삶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거나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건 저는 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라는 영역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큰 변화가 청년과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게 직업으로서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리티가 강한 어떤 그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그냥 가서 직접 정치 참여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목회자니까라고 하는 그런 특별함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이번에 하는 것도 그런 거창한 의식이라든가 뭐 도전 위대한 도전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이제는 목회자들도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죠.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소위 뭐 구구 목사와 뭐 기독교 정당과 박준영 간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그런 거라면은 이제 첫째는 그거겠죠. 첫째는 제가 뭐 만든 그 자료들, 뭐 제가 홈페이지에 놓은 것들 이런 것들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니까 물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뭐 이런 거 한 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벌써 그것들을 딱 넣는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공감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이제 누군가를 편들어주는 약자를 편들어주는 일이라면 모를까 그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가치가 아니라 이야기를 거기에 딱 집어넣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함께 심는 교회의 목사로서 정치에 참여한다. 정치에 참여하는데 저 사람이 목사인 거랑 목사로서 참여한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꾸 잘 계신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서 판매를 하거나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내 마음 가운데서 품고 있을 수 있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요 마을 가운데서 좀 잘 구현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거를 제가 모토로 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수성이 전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죠. 나는 그저 하나님 뭐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팔거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 저는 그거는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거잖아요.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종교의 가치가 얼마나 낮게 떨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건 정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독당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분들이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기독당이라는 당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뭐 환경을 주제로도 할 수 있고 뭐 소수자에 대한 걸 주제로 할 수도 있고 종교도 좀 거기 들어갈 수 있다. 불교 당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 가지 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혹은 공감해야만 하는 어떤 공의에 가까운 것인가 공통의 주제가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분들 모르니까 어떤 분들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특정 종교인들만을 위한 뭐 정당으로
네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한다거나. 자기들이 할 수는 있겠죠. 자기들 뭐 왜냐면 그건 자유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하겠죠. 전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그림에서 예를 들면은 반사회적이거나 그리고 상식의 선을 넘어서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당의 이름을 건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 그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은 다르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반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고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굳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저는 그건 완전 아니라고 안 보죠. 맞는 건가요?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성경적 가치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도 아니고, 우리 시대가 함께 향유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한다? 전 이거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건 저는 앞으로도 그럴 일이 전혀 없고, 제가 실제로 현실 정치를 이번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구현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렇죠. 어떤 좀 만약에 구현이 되신다면 구현으로서 어떤 그 일을 좀 하고 싶으신지 뭐 그런 뭐 정책들이랄까 아니면 뭐 네. 비전이랄까 좀 그게 궁금한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 소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네에서 길에서 어디에서도 구현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엔 유치원 앞에 있는 놀이터에도 좀 정기적으로 돌아다녀 보고, 어르신들도 그냥 선거 때만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불쑥 들려서 어르신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밥도 좀 퍼드리고, 제가 잘하는 일이잖아요. 밥도 좀 퍼드리고 그 사람들하고 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 사실 소통은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목표가 되는 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연함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없으니까 저는 그 소통을 첫 번째로 내세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활동들 중에 최근에 이제 어쨌든 많이 이슈가 되는 게 환경이니까, 환경 관련돼서 이제 자원순환 관련된 부분들, 근처에 있는 지자체에서 되게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길래 송파에 좀 맞게 바꿔서 자원순환 가게, 지금도 저희가 자원순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자원순환 가게를 통해서 좀 되게 어렵거든요. 워낙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다 섞여서 배출되고 분리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원순환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의 거점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좀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호혜적인 복지, 상호 간의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타임뱅크라고 하는 건데, 송파에서도 좀 타임뱅크를 좀 실시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자본의 어떤 중심의 어떤 그런 가치 평가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그 가치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호돌봄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보자. 가장 크게는 아마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지역이랄까 송파구에는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송파구는 봉사들은 열심히 하세요. 봉사들 열심히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봉사라는 게 학교에서 해야 돼서 하거나 어디에 필요해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송파구는 굉장히 인구가 많고, 그 이야기는 젊은 사람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봉사하려는 분들이 이 모든 수요자들을 다 봉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타임뱅크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호 호혜성은, 예를 들면 내가 걸을 수 없다라면 누군가 전화 통화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또 내가 돈은 많이 있지 않지만 건강한 몸이 있다라면 내가 몸으로 누군가를 돌봐주고 그분은 또 다른 것으로 다른 분들을 돌봐주고, 서로 간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타임뱅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 중에 하나예요. 서울시에도 한 2개 구 정도가 지금 조금씩 그 일들을 좀 경험해보고 있는데, 송파구도 그런 어떤 상호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제 그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거하는 환경 안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계속
그 정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그것들을 측정해주고 서로 교환해주고 보증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면 더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정말. 근데 즐거워요. 일이 되니까 즐겁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지금 그 반찬 나눔 하는 것도 2015년부터 했으니까 꽤 했죠. 2015년 가을부터 했어요. 꽤 오래 했는데 이거를 그래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정.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찬 냄새 나는 게 반찬을 오늘 한 거예요. 네 가정인데 이게 실제로 이게 얼마 전에 그 다른 데 무슨 서류 내는 것 때문에 공모 사업 내는 것 때문에 그 같이 협력하는 기관 쪽에다가 물어봤더니 거의 30가정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30가정이 넘는 가정을 저희가 매주 방문을 해서 반찬을 갖다 주면서 안부를 묻는다라는 거, 저는 이거를 제가 하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이라도 하면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여기서 멈춰지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고, 물론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이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저는 그냥 두는 거죠. 다른 어떤 분들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빨리 조직화하고 빨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딱 자리 잡게 만드는 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은 없고 그냥 제가 몸으로 뛰면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야죠.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진 다양한 면들을 다 존중해요.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의 분량을 쌓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분들을 굳이 애써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상과 신학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러한 것들에서 오는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또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만 좀 안 끼쳤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주로 몸이나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이고, 지금 요 구의원이 이번에 되면 더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삶을 살아가거나 도전하는 방식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50대 초반 중반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벌써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런 일들도 다 어떤 가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일들인데, 저는 신앙생활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방식, 저는 그런 것도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존중하듯 저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내 삶으로 표현하고 다른 이들이 경험하게 하고 나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표현, 삶의 방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무슬만 결심하시기까지도 어려우셨겠지만, 네. 그냥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또 그런 질문도 좀 스스로도 좀 되실 것 같은데, 네. 가능성이랄까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선거용으로 말하면 꼭 돼야죠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높아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사실은 병아리죠. 정치 병아리, 정치 계란 아직 깨지도 않은 건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와 이 상황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다들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그 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진짜 변화를 원하는 거라면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필요로 할 테고, 저는 그 새로운 사람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떤 정치 경력 이력으로 생각한다면 높은 가능성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생각하고 믿는 대로 우직하게 걸어가 볼 뿐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작년 여름에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할 것인가 했는데, 되게 그 크고 세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많은 문구들도 끄적여 보고, 근데 다 이렇게 저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당신의 이야기가 들리는 유쾌한 생활 정치라고 하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그리고 거기에 쓰는 이미지들도 되게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선물하고 싶은 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주고 기꺼이 경청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뭐 의회 안에서 또 구정을 감시하는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꼭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좀 자주 보이고 자주 만나서 누구나 봐도 구의원 아저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달고나도 좀 만들어주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생활 속 정치인이 하나 정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우리 동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무슨 뭐 거창한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생활 정치 영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정치인의 역할이긴 하지만 네. 이게 구의원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 이제 구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뭐 필요나 의견을 이제 네. 이 구정에 전하는 게 그 구의원 역할이라고 또 보시는 거죠. 아까 소통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민원주의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겪고 있는 불편이나 어려움들을 구의원을 찾아와서 넣으면 구의원이 그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특정 집단, 특정한 계층,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전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그런 생활 정치인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